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현선물 동반으로 대량으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보통 월 단위로 끊긴다는 점을 감안하면 2월에도 매수를 한다.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고, 누적으로 보면 누적으로 올 들어서 보면 이제 7조 6천억 이렇게 샀던 게 금융위기 직후 외에는 제 기억이 없기 때문에, 금융위기 직후에 그러면 외국인이 왜 그때 대량으로 샀는지, 요 부분만 따져보면 지금의 매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도 가능할 거고, 또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2008년으로 돌아가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2008년에 이렇게 폭락을 하고 미네르바가 500을 간다고 할 때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쌍끌이, 기관 투자자들하고 쌍끌이를 샀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정부가 증시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걸 믿고 이제 들어왔던 거고, 지금은 그러면 뭘 믿고 들어오느냐? 성격적으로 보면 이런 위기 때 들어오는 자금하고 비교하기보다는 이때, 이 시점이 뭐냐면, 저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이 시점을. 신흥국하고 선진국하고 그 익스체인지 되는, 교체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뭐냐면 이 시기까지 2007년까지 신흥국 증시가 선진국 증시보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때 3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신흥국 지수가 선진국보다 좋았고, 미국은 이때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신흥국이 저는 뭐 계속 좋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같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또 신흥국이 먼저 살아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로 보면 2012년까지는 신흥국이 상대적으로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 시점도 신흥국이 좋았던 부분, 선진국이 살아나는 그 관점, 그 시점. 그러니까 선진국이 살아나는데 신흥국이 더 좋으니까 자금이 들어와서 외국인이 샀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볼 때, 그러면 지금 아니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지금의 외국인 매수는 결국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그 배경이 앞으로 신흥국이 더 좋든 선진국이 좋든 선진국이 뭔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게 경기가 개선이 되고 있나라는 부분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고, 통화 정책의 개선이 이제 증시 안정에 대한 기대로 반영이 됐고, 선진국이 좋아질 거니까 신흥국으로 선제적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다. 즉 시장은 완벽하게 금리 인하를 보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완벽하게 금리 인하를 내는데, 과연 파월이라는 사람이 금리 인상을 고집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돈이 정확할 것이냐. 이건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시스템의 차이인데, 만약에 한국이라면 너네 내가 금리 인상한다고 했는데 우습게 봐? 난 금리 인상 더 할 거야. 뭐 이런 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그런 월권 행위를 하는 순간 이제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됩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리고 파월이 어떤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정책을 했을 때 결국은 자신의 아집이나 자신의 의지로 뭔가 공공에 해를 끼쳤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정서 자체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박혀 있습니다. 걔네들은. 이 자리에 대해서 한국은 이 자리에 내가 왔으니까 내가 낸대 이렇게 되는 거고, 미국은 이 자리에서 맞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선진국하고 선진국이 아닌 국가의 차이긴 한데, 물론 거기도 사람 사는 데니까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자기의 권한을 개인의 욕구를 채우는 데 쓰지는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금리 인하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에 이미 지표상으로는 금리 인하를 끝냈어야 되는데, 그게 단발인지 장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왔던 거고,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왔다는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선진국들은 디플레이션 걱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노령화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금리는 완벽하게 떨어질 거고, 하반기에 금리 인하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걸 시장이 반영하고 있고, 거기에 선제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온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뭐 제가 제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지만 거의 다 반대로 갑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맞다 틀리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보다는 제가 얘기한 게 이번에는 맞을 것 같다. 제가 얘기한 건 틀릴 것 같다. 요거를 판별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창 틀릴 때는 거의 반대로 다 갔기 때문에. 근데 어느 시점부터 제가 좀 맞추긴 합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늙어가지고 제가 늙어가서 뭔가 좀 고집 같은 게 없어진,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순응하고 그나마 조금 맞추는데, 제가 한 10년 전만 생각해도 뭐 진짜 우리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함께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가 말하는 거 반대로 해서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항상 맞추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이 파라볼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 공부하는 자료에도 있을 텐데, 이 파라볼릭 신호가 추세에 대한 겁니다. 저는 단기 등락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연적인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기 등락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맞춘다. 예, 사실 무당도 맞추지 않습니까? 무당도 너 여자친구 있지? 뭐 이런 거. 너 이혼할 팔자야. 뭐 이런 거. 예, 이런 게 이제 맞추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이제 꾸준히 맞출 수 있느냐에 대한 건 별개로 논의해야 되니까. 예, 결국은 그래서 뭐 맞추는 사람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단기 등락은 우연적 요인 너무 많다라고 봤을 때 결국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추세밖에 없습니다. 추세라는 것은 가려고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추세라는 건 또 계속 그걸 유지하려는 겁니다. 네, 그 방향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참고로 하면 적어도 여기서 사서 여기서 먹을 수는 있는데, 단기 등락을 갖고 이거 왔다 갔다 하다가는 뭐 답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추세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이 파라볼릭 신호입니다. 예, 지표 조건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 있는 그대로. 그리고 월봉에서 맞는 이유가 추세라는 게 길수록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월봉에서 잘 맞는다는 의미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좀 많이 편합니다. 왜냐면 저처럼 좀 긴 안목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뭐 다른 데서 꼭 잘 만회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는 잘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돈은 많이 벌면 저 EV 첨단 소재를 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예, 그 꿈이 이제 무참히 깨지고 이 잘못하면 이제 제 원금을 포기하고 뭐 물어줘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저는 리셋이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저 부분이 아름답지는 못하게 마무리가 돼서 좀 제 개인적으로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또 도전을 하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데, 저걸 다시 뭔가 수습을 하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참 밖의 일이라서 그냥 안타깝게 보고만 있습니다. 아이고, 예. 그리고 종목으로 가면 오늘 당연히 제노레이는 봐야 될 겁니다. 예. 예, 제노레이가 오늘 올랐는데 그 그림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뭐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 받고, 또 사람은 간사한지라 제가 제노레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겠지만 어제 한 거는 이거밖에 제 기억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많은 매도가 나왔는데 버틴 건 좋은 거다. 실제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을 잡았으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좋을 거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매물의 어떤 소화의 속도, 상승 속도와 매물 소화의 어떤 대칭을 볼 때, 예, 11,000원 전까지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오르지 않을까. 네, 그래서 결과가 아직 좋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매수한 가격까지는 어렵지 않게 도달할 거고, 거기서 이제 또 고생한 사람들이 팔고 이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손 바뀜을 하면서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다시 추가 상승을 할 거다.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추가 상승할 거니까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만원 위로 넘어가서 본전이 됐다. 일단 뭐 오랫동안 손실이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시고, 혹시 떨어지면 다시 사시고, 올라가면 남은 것만 수익을 내시는, 이런 걸 권해드립니다. 어쨌든 좋은 상태고, 그럼 제노레이가 이렇게 오른 거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실적이 앞으로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좀 더 냉정하게 본다면 요거 같습니다. 어제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검색식 그리고 AI 이걸 통해서 이제 참고를 합니다. 단타, 오늘 사고 오늘 팔고. 근데 이런 분들도 뭐 존재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직업으로도 보면 이제 노가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오늘만 사시지 않습니까? 돈 생기면 일단 써버리고, 돈 생기면 술 마셔버리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정말 돈이 많은데도 계속 저축만 하고 쓰지 않고 경제적 자유인이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경제적 자유인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사람도 다 각각이기 때문에 투자도 각각이고, 단타 하시는 분들은 오늘만 사시는 사람처럼 매일 사고 팔고를 하게 됩니다. 그게 제가 매일 사고 팔고 해서 안 된다는 걸 이 수치로 입증을 했지만, 뭐냐면 매일 사고 팔고 하니까 본전만 돼도 마이너스 63%다. 그 거래 비용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검색식을 통해서 공략을 하는데, 거래량이 터지고 안 내렸습니다. 평소 거래량보다 증가를 했는데 안 내렸다. 그런 상태에서 올라서 시작하니까 이 검색식이 작동이 돼서 개인 투자자들이 유입이 돼가지고 이 거래량 30만 주 이상이 터진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올라간 거는 결국은 단타로 들어와서 보니까 괜찮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존 주주들 중에는 팔 사람이 없다라는 거. 그럼 자기들끼리 치고 박다가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자, 이 검색식이 제노레이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 근데 주가가 다시 안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종목이니까. 그럼 이 검색식이 또 언제 터질 수 있느냐? 지금 검색식이 한방 터질 것 같은 종목이 영신금속인데, 회사가 좋아질 거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왜 이 검색식이냐 그러면, 이제 이전에 거래가 아주 없다가 이렇게 한 번씩 생깁니다. 제노레이하고 비슷한 패턴인데, 이 거래량이 늘고 나서도 그리고 줄고 다시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여기서 거래량 늘면서 올라갔는데, 거래량 는 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경우에는 언제 도냐면, 적당히 여기서 버티다가 한 방 도는 날이 옵니다. 근데 그게 돌고 제너레이처럼 돈이 회사가 보니까 좋아지고 있네? 거기서 그냥 유지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보더라도 여기서 한번 돌아서 3,300원만 넘어가면 주봉에서 급등 패턴인데, 이 주봉에서 급등 패턴은 뭐 상승폭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요 시점에서 보면, 요 시점에서 주봉에서 급등 패턴 갔을 때 1,500이고, 그 꼭대기가 4,175원입니다. 이게 주봉에서의 위력입니다. 주봉에서 이 검색식이래. 요 변동성 범위 밖으로 나갈 확률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나간다라는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다, 이게. 그 특수한 경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위에서 그 특수한 경우라는 건 결국 급등이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조금은 기대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영신금속이 좋아진다는 전망 중에 하나가, 전방 산업이 지금 좋다라는 건데, 현대차의 지금 상태를 보면, 현대차가 주주 환원 정책을 공표를 했습니다. 현대차의 주주 환원 정책은 지금 앞으로 배당 6,000원 하겠다. 근데 중과 배당 1,000원 했으니까 배당금은 7,000원입니다. 그러면 17만 원짜리가 배당을 7,000원 한다? 근데 사상 최대 이익이니까 앞으로 더 할 수도 있겠네. 배당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거의 뭐 4% 이상이니까. 그리고 자사주를 1% 소각합니다. 자사주 1% 소각한다는 것은 배당으로 치면 한 1,700원? 1,700원과 같은 가치입니다. 그러면 한 9,000원 정도 배당하는 거니까 5%가 넘네? 현대차가 드디어 배당주로서의 또 매력을 가지게 되는데,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이상적인 상태,
주가는 비록 예전에 비해서 내렸지만 뭐 지금 슬슬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월봉에서. 이 월봉에서 파라볼릭 신호는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이 돌파 하향 돌파 이거에 대한 신호를 이렇게 매기는 게 그냥 보기가 편해서입니다. 요 점에서 돌파하면 된다 이것보다는 이런 화살표 여기입니다. 여기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거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는 여기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했는데 틀렸는데 이후에 더 큰 상승을 줍니다. 예, 그래서 파라볼릭 신호 자체가 확률이 높은 데다가 안 들었을 때 다시 들으면 어차피 그게 또 신호가 듣는 게 되니까 예, 매우 긍정적으로 예,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지표를 사용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또 이 파라볼릭 신호 보면 매일 보면서 왜 안 올라 이게 안 됩니다. 몇 달치 예, 흐름을 반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현대차의 이런 고배당 정책, 주주 환원 정책은 매우 환영받을 만하다.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네,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도 똑같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어떤 강화가 나왔을 텐데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배당에 대한 그거고 기아는 예, 3,500원 배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보다 증액이 된 거고 3,500원이고 또 현대글로비스도 배당을 늘렸습니다. 이게 현대차 그룹 전체가 이제 돈을 잘 버니까 배당을 늘리는 건데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이 따르는 실적 개선은 주가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좋았고 그래서 기아차가 뭐 75,000원까지는 큰 매물이 없으니까 당분간 순항하면서 지수 상승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해서 지수가 2,500선을 넘어가면 예, 전체가 탄력을 받는데 코스피 대형주들은 2,600선이 한계이기 때문에 위에 대한 기대 수익률보다 밑으로의 리스크가 더 큽니다. 반면 중소형주들은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도 많고 경기 침체가 되면 삼성전자 실적 깎이는 거 보듯이 경기 침체가 되면 결국 대형주들도 배당을 못 해줍니다. 현대차나 기아는 예외고 못 해주면 중소형주나 대형주나 배당도 못 받는데 뭐가 다른 거? 근데 변동성 중소형주가 크니까 중소형주로 옮겨오게 되고 그래서 중소형주의 강세가 이루어진다. 이런 근거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립니다. 그럼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틀린 거 보면 근거가 중간에 달라졌거나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틀리는지도 알고 아 그러면 다음에 좀 더 근거를 명확하게 하면 맞출 수도 있겠네. 그게 이제 20몇 년이 되니까 제가 조금 맞추는 겁니다. 지금. 옛날엔 거의 반대로 갔는데. 예, 그래서 기아도 긍정적이고 예,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로 보면 현대글로비스도 배당을 늘렸는데 주가가 폭삭했습니다. 예, 3년간 최대 배당 50%씩 늘린다. 그리고 주당 배당금 5,700원으로 했고 예, 이렇게 되는 거 사업 성과가 늘어나니까 당연한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상계년에 따라서 2019년에는 0에서 10% 상향 범위 배당금 네, 그리고 6% 올렸는데 그리고 앞으로는 이거 50%까지 올릴 거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배당이 늘어나니까 배당 매력은 있는데 또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배당을 늘린다는 건 앞으로 성장에 대한 자신이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주를 좋아하는 한국 증시 특성상 배당 늘린다는 거에 대한 반응은 또 뜨뜻미지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치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건 매우 좋은 거고 현대글로비스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없는데 내렸으니까 뭐 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치킨 게임 우려의 삼성전자를 보면 네, 조정 후에 잘 버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계속 삽니다. 외국인들은 이제 긴 안목으로 보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 부진보다는 중장기적인 삼성전자의 시장 지배력을 보는 거고 그렇게 가면 거의 틀림없이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지금 아니고 지금 이제 60주선 지금 공방 중인데 이 60주선에 대해서는 이게 파라볼릭 신호 못지않게 신뢰도가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60주선 이탈하고 회복하는 이게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1060주선 이탈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제가 다른 데 돈이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주식에 관심을 못 썼는데 그리고 이 꺾인 60주선을 돌파를 하면 60주선 돌파 이후에는 탄력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달릴 만한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는 건데 다만 저는 지금보다는
한 번 더 쉬고 가지 않을까. 이 기간 동안에는 삼성전자를 팔고 나머지 종목들로 유동성이 가면서 중소형주의 어떤 개선된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요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60주 선 돌파하고 뭐 잘 움직이는 경우는 많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틀림없이 재현됩니다. 예,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게 아마 뭐 이유를 굳이 찾자면, 저 60주선이 이 까만색 52주선 1년짜리에 대해서 조금 늘어진 형태고, 그래서 1년 기준의 어떤 코스피 지수 흐름이 굉장히 정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랑 거의 비슷한 선이니까. 예, 그런 60주선의 어떤 기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삼성전자 이걸 봤을 때 뜸을 들이다가 나중에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당장은 재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중소형주들이 준동을 하는 흐름이 이어질 거고,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전방 산업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 설마 단가를 깎기야 하겠습니까? 단가를 안 깎을 거고, 그럼 부품주들도 최대한 현재 실적은 유지를 할 건데 물량이 계속 늘어난다. 예, 그리고 주가가 형편없이 떨어져 있다. 뭐 이런 과정들을 보면 자동차 부품주의 어떤 또 기회가 한번 오지 않을까. 전기차는 또 식상하고,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계속 낮추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중공업, 예, 급등 이후에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중공업에 대한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 지금 뭐 제가 이제 여러 업무로 인해서 거제도에 최근에 자주 갔었는데 사람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선이 이제 살아날 만한데 왜 줄었을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예, 조선업체에 취직하는 것보다는 평택 가서 일하시는 게 낫고, 오토바이 배달하는 게 낫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조선소에서 일하실 분들이 잘 안 계시는 상황.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 인력을 또 수급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해결이. 예, 그러면 이제 요 정책 결정자들은 그럼 다 같이 망해 보면 이런 일을 하겠지. 어디 노예들이 일을 가려. 이런 관점에서 싹 망하게 한다라는 걸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피해가 더 많고 이미 주식시장이 많이 내렸는데도 인력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은 외국에서 공수를 해 와야 되는데, 그게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이 될 수 있고, 또 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국내에서 돌지 않고 그 출신 외국인들 고국에 송금이 되니까 경제 활성도도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좋지는 않지만 당장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게 이제 주가 발목을 잡을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계속 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한결 더 부담이 없어진 상태고, 이 기세가 아마 한 달은 더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쪽 호재도 있고, 예, 그리고 미국 쪽에서 계속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줄어드는 상황에서 달러 약세가 신흥국 통화 강세로 연결돼 가지고 또 긍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 2월 달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 그런 관점에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